현재 중국 박스오피스를 휩쓸고 있는 한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지난 29일 개봉한 영화 두심 외추인데요. 멀지 않은 미래, 지구로 돌아가는 우주선을 타지 못해 달에 남은 주인공이 홀로 고군분투하는 내용을 담은 코미디 영화입니다. 인기 배우들의 출연과 여기저기 숨겨져 있는 개그 코드로 개봉 첫날 중국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는 돌풍을 일으켰는데요. 개봉 4일차에 2천만 관객을 넘기고 20만 개 이상의 상영관에서 상영하는 등 그야말로 흥행대박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 평소에 웹툰을 즐겨보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하다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바로 대한민국 웹툰계의 살아있는 전설로 불리는 마음의 소리 조석 작가의 인기 웹툰 문유인데요. 지구가 멸망했다 착각하고 달에서 혼자 고군분투하는 주인공, 뜬금없이 캥거루가 사람처럼 돌아다니고 웃음을 주는 장면 등 그야말로 똑같은 작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화 두심 외추는 조석 작가의 문유의 판권을 사들여 리메이크한 작품입니다. 중국에서 최초로 우리나라 웹툰의 판권을 사서 영화화시킨 것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각색 부분에 조석이 한자로 써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영화의 포스터, 영상 등을 보면 웹툰 원작이라는 단어가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관객들은 이 영화가 한국 웹툰 원작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노래를 리메이크할 경우 원작을 밝히는 것이 보통 홍보 효과도 되고 흥행에 도움이 되는 것은 당연하고 그걸 떠나서 기본적인 예의이자 상도인데요. 그래서 원작을 각색하는 경우 반드시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원작을 밝히지 않은 것은 바로 중국 정부에서 내린 한한령 때문입니다. 지난 2016년 사드 배치가 확정된 후 중국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이 제작한 콘텐츠나 한국 연예인이 출연하는 광고 등의 송출을 금지했습니다. 이에 중국에 꽤 많은 판권을 팔던 한국 방송가에 큰 타격이 됐는데요. 실제로 방송국들이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던 중국에서의 수입은 대만보다도 낮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몇 년 후 해외로 뻗어나간 한국의 방송은 이제 중국에서의 수입이 아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고 오히려 중국 내에서 인기 있는 한국의 콘텐츠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흥행 보장수표였던 한국의 질 좋은 콘텐츠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자 중국 방송들은 꼼수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리메이크를 통해 중국의 것으로 둔갑시켜버린 것인데요. 2015년 한국을 강타했던 베테랑은 2019년 중국에서 대인물로 리메이크되어 평점 9.2에 1000만 이상의 관객을 달성하며 흥행하게 됩니다. 대인물은 리메이크 작답게 베테랑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개념 없는 재벌가 악역과 정의로운 경찰의 대결이 펼쳐지면서 스토리 역시 똑같이 흘러갑니다. 하지만 두 영화를 모두 본 사람들은 악역이 유아인에 비해 매력이 좀 떨어진다, 중국 특유의 국가주의가 드러나 좀 아쉬웠다 등의 평을 하였는데요. 그래도 중국에서는 크게 히트하면서 한국 영화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한한령 이후 중국에서 리메이크한 영화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영화 플랜맨은 2020년 온난적 폭포로 리메이크되어 약 1,700억의 수익을 냈고 써니, 너의 결혼식 등 11개의 영화가 리메이크 되었는데요. 이들은 대부분 성공적인 수익을 내며 한국 콘텐츠의 질적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드라마의 경우 더욱 강세를 보이는데요. 자이언트, 시그널, 너의 목소리가 들려 등 다수의 드라마가 리메이크 됐으며 중국에서 리메이크된 드라마의 절반 이상이 한국 드라마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작품 중간중간 원래 중국 작품인 것 같이 하는 장면을 삽입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정식으로 돈을 주고 한국의 드라마를 리메이크해가는 것은 그래도 양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정식 계약을 하지 않고 자기 맘대로 내용을 표절하는 일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는 점인데요. 심지어 적당히 소재만 가져다 쓴 것도 아니고 완전 똑같이 만들어 보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국의 콘텐츠 그룹문화처는 하일권 작가의 인기 웹툰 목욕의 신을 2018년 중국의 메이저 투자 배급사 완다와 함께 공동 투자하기로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1년 만에 갑작스럽게 완다 측의 사정으로 투자가 어려울 것 같다는 일방적 통보와 함께 계약이 취소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때부터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목욕의 신의 연출을 맡은 이샤오신 감독은 자신이 각색한 시나리오의 이름을 목욕의 왕으로 바꾸고 본인의 저작물로 등록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어이없는 행보에 문화처는 감독에게 저작권 문제 해결을 요구했고 이를 완다가 중재하여 합의안까지 마련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합의안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 이미 목욕의 왕이 촬영을 끝내고 후반 작업 중이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거기다 이에 문화처 측에서 항의하자 완다는 우리는 그 후에 이 영화와 관련된 투자를 모두 철회하기로 해서 이제 더 이상 목욕의 왕과 관련 없다며 입을 닫았고 감독 측도 자기들의 저작권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 할 말 있으면 변호사를 통해 이야기해라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문화처는 법적 소송을 하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킨 오징어 게임도 중국의 짝퉁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는데요. 오징어 게임이 엄청난 인기를 끌자 중국의 한 스트리밍 사이트는 오징어의 승리라는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포스터부터 한자에는 어울리지도 않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로 이루어진 로고가 들어가고 어릴 때 추억 게임에 도전한다는 정말 똑같은 포맷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밝혀지자 중국 네티즌조차도 해외에 나가기가 부끄럽다, 뻔뻔하다, 부끄럽다며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한국의 인기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를 베껴 랩 오브 차이나, 프로듀스 101을 우상 연습생, 청춘 유니 등으로 표절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을 한국 프로그램과 비교하는 영상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저러려고 표절한 건가라며 처참한 퀄리티의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들은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동안 찔리는지 한국에 대한 언급을 최대한 피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엑소레이, 우주소녀 성소, 심지어 프로듀스 101 출신인 주결경이 심사위원으로 출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한국에 있을 때를 외국에 있을 때로 표현했고 K-팝 곡은 일부러 경연곡에서 배제시키는 등 눈살이 찌푸려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중국의 표절은 정말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TVN의 인기 예능 윤식당을 표절한 중국의 중천팅이 계속해서 방영되자 윤식당의 제작을 맡은 나영석 PD는 기분이 좋지 않다며 우리 포맷이 비싸지 않다. 포맷을 구매하면 우리가 직접 여러 가지 디테일한 것까지 알려드린다. 베끼면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라는 말을 통해 중국을 비판했습니다. 2017년 제작된 짝퉁 중천팅은 연예인들이 해외에서 음식점을 차려 자국 내 음식을 판매하는 포맷을 가지고 있는데요. 정확히 윤식당과 포맷이 일치하는 데다가 출연진들이 입고 나오는 옷마저 유사해 많은 논란을 낳았습니다. 한국의 인기 프로그램을 그대로 가져다 쓰다 보니 작품성은 보장되어 있었고 인기 배우들까지 다수 출연하며 동시간대 시청률 1위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이에 중국은 계속해서 표절 논란이 일어남에도 제대로 된 해명 한 번 없이 현재 시즌6까지 방영하며 정말 중국답다는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중국이 한국 콘텐츠를 통해 불법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단순히 이런 표절뿐이 아닙니다. 최근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ENA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경우 중국에서 상영되지 않습니다. 우영우의 방영 플랫폼 넷플릭스가 중국에서는 아예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중국 최대 콘텐츠 리뷰 사이트 더우반을 보면 우영우는 평점 9.2점에 리뷰가 4만 개가 넘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웨이보에서는 지금까지 본 한국 드라마 중 최고, 배우들의 연기가 매우 뛰어나다며 매일같이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중국이 대놓고 불법 유통을 조장하기 때문인데요. 중국 최대 오픈마켓인 타오바오에서 중국어로 우영우를 검색하면 DVD나 영상 파일이 한국 돈으로 1,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영우 공식 DVD가 아직 발매도 되지 않았는데 중국어 자막까지 달려서 떡하니 유통되는 것은 사실상 중국에서 일부러 막지 않는 것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게 합니다. 거기다 중국의 짝퉁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데요. 타오바오 의상 카테고리에서 우영우를 검색하면 극중 배우들의 의상을 무단으로 카피한 제품들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 배우들의 초상권은 당연히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죠. 이미 앞서 오징어 게임이 흥행했을 당시 짝퉁 굿즈를 어마어마하게 찍어냈던 중국이었는데 이번에 우영우가 흥행하자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할령까지 내리며 한국 콘텐츠를 막으려고 하지만
불법으로 한국의 콘텐츠를 이용하는 중국의 이중적인 태도는 정말인지 도무지 바뀔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